자, 그러면 우리 이제 28페이지 92번 방사선 조사에 대한 문제부터 보도록 하는데요. 그 방사선 조사 문제 들어가기 전에 방사선 조사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인 거 한번 파악을 하고 넘어가죠. 자, 먼저 오늘 넣어드린 수업 참고 자료 프린트 3페이지부터 확인할게요. 자, 3페이지에 방사선 조사 여기 나와 있죠. 자, 우리 방사선 조사는요. 이온화 에너지에 노출을 시키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일정 시간 이온화 에너지에 노출시켜서 미생물을 사멸하는 방법인데요. 나중에 이런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요, 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잔류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리방사선의 치사작용, 그러니까 이런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를 시키는 게 전리작용인데요. 치사작용은 직접적으로 DNA에 타격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간접적으로는요, 이 세포 주위에, 미생물 주위에 물질들을 다 이온화시켜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단위는 그레이 단위, 방사선의 흡수설령 단위는 그레이 단위를 쓰죠. 그래서 1그레이는 1줄 퍼 킬로그램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우리 이용할 수 있는 방사선에는요, 코발트 60, 세슘 137의 방사선 핵종을 이용한 감마선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500만 전자볼트 이하의 에너지를 가진 X선 발생 장치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X선. 그 다음에 100메가볼트 이하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선 장치의 전자선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감마선, X선, 전자선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요. X선은 좀 비싸요. 그래서 얘를 잘 안 사용하고요. 감마선이나 전자선을 이용을 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건 감마선입니다. 80% 이상은 다 감마선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다수는 감마선이에요. 전자선은 침투력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모든 식품에 다 막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을 중심으로 요즘엔 전자선 이용이 많이 늘긴 했지만 뭐 대다수는 감마선이에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침투력도 좋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마선을 내놓는 핵종으로는 코발트 60, 세슘 137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식품에 이용할 수 있는 핵종은 하나예요. 코발트 60이요. 그러니까 세슘 137은 어떤 뭐 기기나 뭐 어떤 이런 데는 이용할 수가 있지만 식품에는 이용 못해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침투력이 되게 좋죠. 침투력이 좋아요. 알파선보다는 베타선이, 베타선보다는 감마선이. 그래서 우리가 이 침투력이 좋은 감마선을 이용을 하죠. 그래서 침투력이 좋기 때문에 미리 다 포장한 상태의 식품에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대량 살균도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온도 상승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냉살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외선 조사나 방사선 조사는 열 처리 과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냉살균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균종에 따라 효과가 어때요? 다르죠. 그래서 가장 감수성이 큰 건 해충입니다. 그 다음에 뭐 대장균 같은 애들, 그 다음에 무아포형성균, 아포형성균, 아포, 바이러스의 순이고요. 그럼 반대로 내성이 제일 강한 건 뭐란 소리예요? 바이러스란 소리죠. 보통 우리가 10kg 이하로 조사했다고 해서 모든 균을 사멸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제기구가 여러 기구들이 있는데 여러 국제기구들에서 같이 연구를 해서 마지막 최종 나온 결론은 10kg 이하로 조사했을 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보통 우리가 식품에는 코발트 60의 감마선을 10kg 이하로 조사하고 있죠. 그 다음에 한 번 조사한 식품은 재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보통 우리나라에선 살균, 살충, 그리고 발화 억제, 숙도 지연의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식품조사의 역량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kg 이하로는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안전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색이나 맛이나 향미 이런 조직성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고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같은 그 다음에 뭐 이런 무기질 같은 애들은 아예 손상이 없어요. 안정적이에요. 근데 일부 비타민이 약간의 손실이 있는데 그 약간의 손실은 조리 시의 손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10kg 이하로 조사했으면 모든 미생물을 다 죽일 수는
없어요. 특히 바이러스 같은 경우 하나도 효과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시 대상에는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죠. 완제품의 경우 조사 처리되었으면 방사선 조사, 뭐 감마선 조사, 뭐 방사선 살균 아예 이렇게 표시를 문구나 조사 도안을 해야 되고요. 그런 원재료를 사용했으면 원재료 명란에 해당 원재료명을 써주시면 되죠. 양파, 방사선 조사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를 했는지를 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물리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생물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물리적인 방법은 광자극 발광법, 열반광법, 전자스핀 공명법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적인 방법은 분해 산물을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탄화수소법처럼 지방산의 분해 산물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죠. 그 다음에 생물학적인 방법은 DNA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설량에 따라서 우리가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설량이냐, 중설량이냐, 고설량이냐, 흡수 설량에 따른 목적이 다르죠.